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한국경제 정규재 전 주필님이 방송을 하면서 요약을 하면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파는 다 뭉치자. 쉽게 말하면 홍준표 지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 논리는 전교조 민노총 같은 이 좌익 조직 세력과 싸움을 할 줄 알고 대통령이 뭘 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대해서도 제가 이 논쟁을 할 거리가 많은데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규주필의 입장과 저같이 태극기 신당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 차이가 홍준표의 자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논외로 하고, 정주필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깊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그냥 쭉 이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깊은 고민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참 이 상황을 계속 참혹하게 보고 있고요. 이 보수 우파가 이게 괴멸되는 상황을 아주 참혹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그 진정성이 아주 막 구구절절 느껴지는데,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저나 정규재 주필이나 다 나라 걱정하고 나라 걱정을 기반으로 방송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주필이 계속 이 최근문에 박 대통령 탄핵권은 이제 덮고 가자. 이걸 대선의 이슈에 끌고 갈 수는 없다. 이걸 덮고 가자고 주장을 지금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원진과 태극기 신당은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박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을 그걸 들고 선거 치르겠다는 세력이다 보니까 탄핵을 들고 나가면 불리하다. 이걸 덮고 가자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탈락이죠. 그럼 저쪽에 홍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필이 홍준표의 장점을 설명했지만은 홍준표가 아니라 적당한 사람이어도 사실은 그렇게 지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유승민 같이 이제 나갔지만은 완전 좌경화, 저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보다 더 좌로 나간 사람을 정주필이 지지하진 않았겠죠. 홍준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점 차이는 친박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정규재 주필이 이 태극기 신당을 조원진이라는 친박 인사가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장악을 했다는 듯한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도 정주필이 태극기 신당 자체를 친박으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극기 신당의 주역인 조원진을 뺀 사람들 봅시다. 조원진을 뺀 사람들. 저부터 해가지고 정미용 대표, 정광용 사무총장은 박사모니까 일단 제외시키고, 박사모 출신이니까. 그리고 정광택 대표, 권영회 대표,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저까지 포함해서 박근혜 정권 때 그 수많은 국가위원회 위원자리 하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박당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때 그럼 뭐 하나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광용 박사모 회장까지 포함해도요, 한 국가에 있는 5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 그 위원자리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친박이 있을까요? 이런 친박이? 장관, 차관, 무슨 비서관 이게 아니라 수천 명이 돌려가면서 해먹는 그 위원자리 하나 안 한 사람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그런 친박당이 있겠어요? 저는 정규재 주필 저하고 잘 아실 테니까 설마 저를 친박으로 보진 않겠죠. 저를 친박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조원진 친박은 맞는데 김진태 의원하고 이른바 친박 3인방이라는 사람들,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이 세 명은 총선 때 충분히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 총선 실패에 따른 문제에서 우리는 김무성, 저는 사실은 이 친박 3인방보다
더 큰 책임은 이한구 공천위원장과 김무성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라고 보고 그 다음 책임을 묻는다면은 친박 3인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이 친박 책임론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 개입을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정부 인사에 개입을 했습니까? 법사위에서 혼자 사투 벌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태 의원 아마 정규조필하고 인터뷰할 때 정주필도 김진태 의원을 친박으로 규정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럼 조원진 의원은 어떠냐? 김진태 의원보다는 좀 친박 세력에 약간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3선이고 총선 이후에 당 지도부를 했잖아요. 이정현 이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사실은 당직을 맡은 게 거의 없고 조원진 의원은 이정현 체제의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김진태 의원보다는 좀 더 친박 세력에 더 가까운 분이긴 하지만은 지난 총선 때에 조원진 의원이 당시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은 못했죠. 지난 총선 때 조원진 의원 정도가 공천에 좌지우지한다? 거의 못했죠. 그거 진짜 이한구 위원장하고 이른바 친박 3인방하고 그 저쪽에 현기환 정무석 그리고 김무성 이렇게 해서 나눠먹은 거 아닙니까? 총선 참패에 조원진 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는 당 지도부도 아니었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는 이정현 대표 때의 조원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처신인데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이정현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바로 그냥 이 당을 잡자마자 최순실 사건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분들 자체도 그 당시에 완전히 뭐 전혀 이걸 뭐 어떻게 질서를 잡아나갈지 뭐 헤매고 다녔고 조원진 의원은 얘기는 이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이라도 막기 위해서 김무성 세력과 협상하면서 당권 다 줄 테니까 당 너희가 다 가져가고 대선 후보도 내가 내고 다 가져가라. 그 대신에 대통령만 탄핵시키지 마라.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처절히 막은 거거든요. 저는 조원진 의원 정도가 아니라 이정현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보고 뭐 하나 책임 물으라 그러면요. 그분들에게 조원진 의원부터 이정현 대표까지 그 정진석 원내대표 거기 제가 책임을 묻자면은 자기가 배출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회법을 그냥 근거로 무기명 투표했다는 것 저는 그 책임 하나 묻겠어요. 조원진 의원한테. 당연히 실명 투표했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실명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횃불당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밖에서 볼 때 누가 탄핵 세력인지 누가 탄핵 반대 세력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횃불당이. 그래 홍준표 씨는 하루에는 뭐 탄핵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음 날엔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당이 엉망진창된 가장 큰 원흉은 탄핵 투표를 무기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정현 대표하고 조원진 최고위원이 더 세게 기명투표해서 기명투표하면서 탄핵을 찬성한다 그러면요. 이 당시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공동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당원 당규 8조에. 그럼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탄핵한다는 얘기는. 실명 탄핵하라 그래서 탄핵한 사람들은 다 당에 나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거 하나 책임 묻겠다는 거죠. 조원진 의원하고 이정현 대표하고. 물론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한 것은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니까 그것도 조원진 의원에게 직접 책임도 묻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냥 최고위원이지 투표 방식은 원내대표가 원내 의총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당시 자기 실명을 내걸고 반대 토론, 탄핵 표결 들어갈 때 반대 토론자로 정세균 의장한테 신청을 했었죠. 그 정세균 의장이 안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헌재 판결문에 이 오류를 또 밝혀내는데 조원진 의원이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랬을 때 조원진 의원을 지금까지 이 정규제 조필이 얘기하는 정말 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 친박 세력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당에 최경환 의원이 지금 대권 후보로 나갔다. 우리 태극기 신당에. 그러면 저는 정규제 조필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죠. 최경환 의원이 들어왔다면은.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최경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게 다르지 않아요? 정주필은 우리 당을 친박 잔존 세력이라 그러는데 친박 잔존 세력의 핵심들 지금 다 횃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왕초인 최경환이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박 잔존 세력, 이 구태 세력은요, 어디라도 붙어 먹는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붙어 먹는다. 지금 권력은 횃불당에 있지 않습니까? 횃불당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우리 당에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김진태, 조원진 정도니까 태극기 전사들하고 호흡을 맞추려는 거지 무슨 친박 그 구태 세력이 우리랑 같이 일을 하겠어요. 권력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뭐 우리도 받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당의 주요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하여튼 뭐 자리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주필과 똑같이 언론사를 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요. 우리 미디어처 정부 광고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정부 광고가 이명박 때 같은 경우 미디어 오늘이라는 다른 매체 비평지가 정부 광고가 들어가니까 그거 들고 저희가 막 전화해서 공기관에 왜 미디어 오늘만 주냐? 똑같은 매체 비평지인데 미디어치도 달라. 그래서 막 3분의 1 절반 정도 따라갔습니다. 공기업 광고를.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그거 다 끊겼어.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끊어버렸어요. 박근혜 정권이. 그거 뭐 모르겠어요. 왜 끊은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끊었겠죠. 그거 집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리 하나 차지 못했고 뭐 하나 얻어먹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태극기 친박당의 핵심 실세들이에요. 실세들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정근혜 주필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같아요.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걸 계속 들고 어떻게 선거를 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조원진 후보도 그렇겠지만은 당 주요 인사들이요.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거를 잘했다고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권의 책임을 질 위치가 아니고 정권으로부터 받은 거 없는 사람인데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거를 왜 저희가 찬양하고 그걸 덮어놓고 하겠어요? 저는 뭐 이제 조원진 후보가 이제 갈 때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쫙 분류를 할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잘한 거 쫙 분류를 하고 박근혜 정권이 못한 거 쫙 분류해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좀 발표를 할 거예요. 잘한 거는 더 키워서 확대시켜 나가고 잘못한 거는 우리가 교정, 개혁, 극복해 나가겠다.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정주필이나 저랑 아마 다 똑같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잘한 거 못한 거 구분하라 그러면요. 정근혜 주필하고 저하고 같이 하라 그래도 똑같을 거예요. 뭘 건드릴지를. 잘한 거? 그래도 어정쩡하게 보긴 했지만 한미동맹을 그래도 굳건하게 가는 방향으로 틀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지금 이 안보가 그래도 지금 트럼프 정권이 지금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안함이 아니라 천안문 중국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사실은 이 박근혜 정권이 중국 시진핑하고 가까워졌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오바마 정권과의 공조로 갔다고 보고 있어요. 오바마 정권 자체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린 귀찮아. 이렇게 던져놔 버렸기 때문에 중국이랑 한국이랑 너희가 알아서 풀어. 거의 이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게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정권의 정책이 파탄 나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상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지 오바마 정권과 완전히 거슬러서 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으로 제대로 돌아왔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성공단을 바로 끊어버렸고 뭐 솔직히 저는 개성공단 끊는 거는 뭐 상식이지 뭐 업적이라 보기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 개성공단 지원 끊을 때 문재인, 안철수 등등이 한 짓을 보십시오. 그때 난리 난 것처럼 법석을 떨어대가지고 그런 정치적 압박에도 그런 부분을 끌어나갔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전교조 법의 노조화했었고 통합진보당 해산했었고 그래서 국가 정상화의 기초틀은 분명히 잡았다. 그럼 못한 건 뭐냐? 이런 정도의 싸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김정은 정도를 어떻게 체제를 무너뜨려서 통일을 이룰 정도의 목표를 잡았으면요. 이 국가기관 전체를 다 기억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 전체를.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검찰, 법원, 감사원, 방통심의위원회, 언론, 여론조사회사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이번 사기 탄핵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기 탄핵 진실 밝힌다는 게요, 단순히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일이에요.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들, 검찰, 법원 등등의 언론까지 포함되는 이 적폐들을 다 한 칼에 개혁하겠다는 그게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그 태극기 전사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언론 욕하고 검찰 욕하고 특검 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국회 욕하고. 그게 다 정책이에요. 개혁 정책. 문재인이 적폐 해소? 저는 우리 당에다가 적폐 해소위원회를 만들까 그러는데요. 진짜 적폐들은 사기 탄핵 이 세력들과 아직도 숨겨져 있는 종북 세력들 아닙니까? 이걸 다 깡그리 다 뽑아내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적폐들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봤다고 지금 그때부터 제가 이번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박근혜 정권 초기 때부터 제가 얘기한 겁니다. 공개적으로도 얘기했고 제가 박근혜 정권 관계된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주로 그 문제잖아요. 야 이거 종편하고 포털 개혁을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분명히. 그리고 종편하고 포털 개혁을 하려면요. 방통위와 방통심의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의 주체인데 방통위원과 방통심의위원을 멍한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놨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떠오르냐. 역시 박근혜 정권의 인사 문제가 심각했구나. 인사를 미션 야 방통심의에 예를 들면 박효종이 같은 사람을 안 친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거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를 미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효종 들어가서 뭐 했어요? 야당 세력들 그냥 계속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방통위원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털 저렇게 날뛰고 종편 날뛰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따지면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죠. 그리고 인사 실패죠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뻔히 너무 잘 압니다. 정주필만큼도 잘 알아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대선에서 다 공론화시키겠다. 방통위원회는 뭘 해야 되고 방통심의는 뭘 해야 되고 KBS 이사회는 뭘 해야 되고 검찰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종편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이거 다 정책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주필이 얘기하는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 태극기 신당이 안고 가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한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쫙 펴놓은 청사진을 그거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통일대박 자 김정은 정권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초단기간에 자유통일 이뤄낸다. 목표 똑같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글로 가기 위한 내부 개혁은 우리가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아는 세력으로서 박근혜 정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면은 최소한 정비례 주필이 친박의 구태를 우리 당이 다 승계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단지 한 가지는 아무래도 홍준표 횃불당이 우리보다 당세는 크니까 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조원진 의원을 내보내서 또 표가 갈려서 좌로 정권 넘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면요. 우리 당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횃불당과 홍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준표 지지율 5% 나오는 게 우리 때문에 5% 나옵니까?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도 하는 행태가 이상해서. 근데 그거는 본인 잘못이죠. 본인이 더 신뢰감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보였어야죠. 하루에 한 번씩 말이 바뀌는데 저런 사람을 누가 지지를 하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건 제가 앞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복을 안 하는데 저는 대선 구도를 볼 때 정주필처럼 탄핵을 빼고 갈 수는 없다. 그건 참패의 길이다. 홍준표가 바닥을 기는 이유는 탄핵을 빼고 덮고 가려다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사과하고 박근혜는 뭐 처벌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탄핵을 빼고 가다가 이 꼴이 난 거고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알리면서 그 진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원, 검찰, 언론의 개혁을 정책으로 내놓고 정면 승부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걸 빼고는 이길 수가 없다. 당연히 정주필님하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 대놓고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기 탄핵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재보선 때 얘기 나왔잖아요, 벌써. 자, 김재원 수석이나 성윤환 친박연대 의원, 친박 세력 경북 상주에서 77% 득표율. 투표율은 엄청나게 높았던 상태에서 77% 득표율.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보수층이 이미 사기 탄핵 진실을 광범위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빼고 어떻게 승부를 겁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야 될 건요, 표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표가 갈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 탄핵 정부에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언론도 엉망이고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세력도 없고 그런 상태의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이 나가서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나가서 찍은 사람, 예를 들면 홍준표 오늘 이제 탄핵 진실 밝히겠다 그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야, 탄핵은 덮고 가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박근혜는 빨리 버리고 가자. 이렇게 됐을 때 투표하러 안 나왔을 때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보수층이. 탄핵을 끌고 가서 잘못된 걸 처절하게 밝혀내겠다 해야지만 투표장에 나오지, 덮고 가면 투표장에 안 나와요.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저는 이 보수 쪽의 지식인들이 그냥 대충, 야, 홍준표 얼마, 조원진 얼마, 이래가지고 나눠 먹으면 우리가 지겠지. 그 걱정하기 전에 국민들이,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나올 걸.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지난 총선 때 왜 졌어요?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이 분열됐는데 야당이 이기고, 여당 왜 졌습니까? 야당 분열됐는데. 투표장 안 나갔잖아요. 저도 안 나갔습니다, 투표장에. 저도 안 나갔어요. 이한구, 김무성 하는 집 보고 저당 찍었다가는 김무성이 완전 당 다 잡겠구나. 저거 큰일 났다, 김무성 장. 그래서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보수층은. 그래서 저는 당분간 조원진, 홍준표 체제로 가고, 저는 흐름이 이쪽으로 온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볼 때, 그럼 오히려 정주재 주필님이 홍준표 사퇴를 요구해 주세요. 홍준표만 사퇴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정주필님은 자신 있다 그러지만은, 최소한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고 홍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적임자는 조원진이 맞죠? 이건 홍준표 지지자인 정주필님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차피 이 구도는 사기 탄핵 때 탄핵 진실, 이 양자 구도입니다. 이번 재보선도 양자 구도였습니다. 문재인 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양자 구도였습니다, 이번 재보선이. 어차피 안철수는 중간에서 압사해요. 압사 당하기 때문에. 양자 구도, 탄핵 때 탄핵 진실입니다. 그땐 당연히 우리 태극기 신당과 조원진 후보가 적합한 인물과 세력이지 홍준표는 아니다. 조만간 정주재 주필님이 홍준표 사퇴를 좀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